인천, 광주, 또 광주에 이런 곳이 있는 게 참 처음 와봐요. 여기는 강아지들도 있고. 오늘 플리마켓에서 하는 현장입니다. 강아지들도 있고. 이번 행사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우리 얘 잡고 있어 봐. 아들. 사랑이 자기야 좀. 야, 이거 깝깝하네 이거. 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광교 에비뉴엘에 그 플리마켓에 다녀왔는데요. 와이프 친구가 오늘 그 귀걸이, 목걸이, 그 액세서리 등을 저 판매를 하는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판매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와서 지원 사격을 하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반부 영상 보시면 저희 이제 아들이 아들 두 마리를 데려간 이유로 거의 촬영을 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그 소자본 창업 그리고 플리마켓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시는 이제 벼룩시장이라고 하죠. 벼룩시장.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세를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라든지 기타 이런 지자체에서 플리마켓을 열든지 또는 뭐 각종 사회단체, 복지단체 또는 뭐 금융 각 기관에서 이런 플리마켓을 열었는데 사실 그들만의 잔치였거든요. 사실 뭐 사람도 많지 않고 오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이 장사라는 거는 이 프로페셔널한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제가 꾸준히 이렇게 플리마켓을 가서 보면은 제조하는 사람들도 초보, 판매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초보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달라진 플리마켓을 보면 기업형이 많아진 것 같아요. 단점은 높은 수수료에 있다는 점. 자리를 정해서 임대를 해서 주변 어떤 상권에 피해를 가지 않으면서도 어떤 판매를 일으키고 청년 창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플리마켓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 높은 자리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약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나갔을 때 자리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광교 그 에비뉴 프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동인구가 있었습니다. 자, 창업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부딪히세요. 일단 부딪혀 보면 다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가보고 또 구경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창업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카드 단말기라든지 기타 현금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보통 내가 준비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플리마켓 주최 측에서 카드 단말기를 제공하는 그런 플리마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이제 자리를 펴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선착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선착순이고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순일 수도 있어요. 또는 배정순일 수도 있습니다. 자리를 잡으시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되도록이면 많은 면이 보여질 수 있는 자리가 일단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와 나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자리가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다 하고 나가는 자리보다는 처음에 들어오는 자리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앞부분에 중간에 끼느냐 뒷부분에 중간에 끼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 옆자리가 또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비교적 저렴하고 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옆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물건이 꽉 차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넓으면 넓을수록 매출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프리마켓을 다녀보시면 기타 행사장도 그렇지만 자리의 길이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건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플리마켓을 진입을 해보고 싶다, 내가 장사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는 아이템에 대한 문제를 가장 고민을 할 거예요. 거기서 거의 막히고 거기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변에서 물건을 대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업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수제 된장을 만든다, 이렇다 그러면 아이템 선정하기에는 비교적 좋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플리마켓에 갖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아이템 선정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혹은 이제 아이템 선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이미 머릿속에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다만 플리마켓의 특성상 고객과의 어떤 신뢰를 쌓을 시간이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AS나 또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들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먹거리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은, 자, 처음 장사를 하시면 내가 판매자인지 또는 구매자인지, 그리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판매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어버버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판매자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처음 판매를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또는 어렵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내가 잘 모른다, 내가 오늘 초보 장사꾼 컨셉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아는 척하기보다는 정중하게 친절하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응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내가 그렇게 저자세로 나갔을 때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물건을 구매해 주시는 많은 고객들이 계시거든요. 준비된 장사꾼들은요, 집에서 미리 한번 써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 제품은요, 등등 말이 편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롤플레잉 하셔도 돼요. 많이 실수를 하거나 또 간과하시는 부분이 시선 그리고 눈높이예요. 보통 사람들은 빤히 쳐다보면요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주는 것이 장사입니다. 불편함을 주었을 때, 눈빛으로 불편함을 주었을 때 고객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강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땅을 본 상태에서 이거 사세요 라고 웅얼웅얼 할 때는 거의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 손님을 놓칠 확률이 크고요. 상대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또 미소를 잃지 않는 거. 강렬한 눈빛에 입은 웃고 있어야 된다. 이게 고객을 대하는 첫 번째 기술이고요. 그리고 제품도 진열을 했을 때 눈높이에서 가장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이블을 높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매대를, 흔히 얘기하는 매대죠. 매대를 높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낮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이냐, 어린 아이들이냐, 엄마들이냐, 또는 아저씨들이냐. 아이템이 선정됐다면 자리 선정하는 노하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리 선정하기 전에는 미리 어떤 자리가 있다라는 정보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플리마켓에 가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운영자 주최 측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플리마켓을 하고 있는 곳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인터넷에 검색창에 플리마켓 검색하면 최신슨의 글들이 나올 거고요. 어떤 정보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어떤 곳에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 또는 구글 지도 여러 지도를 보시고 그 주변의 아파트, 학교, 상가, 그리고 학교, 은행, 관공서 등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경 500m까지 잡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반경 100m에서 200m 이내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플리마켓을 열 수 있는 어떤 공터는 주거지 근처가 많을 거예요. 공터에 있는 플리마켓일 수도 있고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뭐 넓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리에 그 주변에 상권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갈지 저곳을 갈지 골라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부가적인 팁, 플리마켓에 가셔서 부가적인 팁 드리면은 플리마켓 뿐만 아니라 모든 장사에서 나의 제품에 자신감이 없으면 장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자신감 없으면 장사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고 또 오늘은 내가 여기서 제일 많이 팔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목소리도 굵게 하이톤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꼬일 수도 있거든요. 아랑곳하지 말고 열심히 설명하시면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장사를 잘하는 것과 매출을 많이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1,000개를 파는 것과 10만원짜리 10개를 파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나 아이템 선정서부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장사로 성공하실 수 있는데요. 플리마켓 여러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바로 가십시오. 제가 20대 청년, 30대 청년 또는 40대, 50대 장년에게 모든 세대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역사상요 장사를 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만 장사는 노동 수입이에요.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해야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장사를 통해서 사회 경험, 인생 경험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데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세상을 배우는 데 가장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혹시나 내가 이런 장사를 해볼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시거나 좋은 자리 또는 좋은 자리 찾는 법 또 장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하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릴게요. 쓰레기구나 쓰레기.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